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어느새 2월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동안 이제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슬픈 예감은 항상 빗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월을 앞두고 우리 또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사실 좀 많이 힘든 인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간에 조금 더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렇게 또 빠질 것이라 라는 거는 뭐 항상 생각하지만 기분 나쁜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호재는 항상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서로 또 전쟁을 막기 위한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경제 심리가 이제 경제 심리의 악화가 이제 해소될 때쯤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상승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통해서 좋은 호재와 또 앞으로 올라갈 이슈들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에도 호재는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주말간 이제 러시아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보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 이런 힘든 주말을 보셨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인데 미국이랑 러시아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원칙적으로 조금 수락을 하면서 오늘 오전에 하락으로 시작했던 코스피도 반등을 해주었고 미국 선물지수도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조금 전환이 되었고 비트코인도 여기에 맞춰서 한 1.4% 이상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학적 이슈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투더 골드문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시장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는요. 사실상 항상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겹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좀 많이 없어졌던 해킹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심스와핑이라는 새로운 이제 코인의 탈취 수법이 지금 너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스와핑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21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성행했던 이런 해킹 수법인데요. 자, 심스와핑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그 유심 칩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그 해킹한 스마트폰으로 이용해서 거래소에 있는 자산,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매각해서 그 해커들의 개인 지갑으로 몰래 넣어놓는 수법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이제 불안 심리가 지속적으로 유발되면서 정말 이 암호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이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정말 안 좋다.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호법에도 적용이 되고 지속적으로 보안도 완벽한데 코인이 이렇게 해킹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면서 지속된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교적 이제 로그인이 쉬운 암호화폐 를 타겟으로 유심에 대한 해킹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분들 뭐 액티비티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보안 인증이 있지만 사실상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보안에 대한 부분이 허술한 건 맞아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을 할 때 뭐 카카오톡 인증이라든지 문자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인증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 그 지갑에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추적이 상당히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킹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런데 이 심스와핑에 대한 거래 이것만 보면 해킹 사건으로 인한 암호화폐의 엄청난 악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실제로 거래소가 많이 털린다라는 표현을 하죠. 정말 몇십억씩 없어지고 몇백억씩 없어지고 이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더 유발시켰는데 이제 사실은 작년 말부터 해서 총 21건의 심스와핑 의심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해킹에 성공한 건은 단 5건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16건은 거래소 자체적으로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방어를 진행을 했냐면 자, 우선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는 국내에 트래블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됐는데 트래블 룰은 뭐냐면 제가 누군가가 이제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때 제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으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익명성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 그 익명성을 조금 더 없애겠다라는 거죠. 실명성을 강조하겠다라는 건데 이 트래블 룰에 의해서 화이트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화이트 리스트 거래소는 뭐냐? 내가
우리 거래소에서 이 트래블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일정 지갑에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타마스크로 예를 들면 저는 뭐 업비트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업비트인데 업비트에서는 메타마스크를 통해서만 지갑 간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게 화이트리스트 거래소입니다. 자, 억지로 인해서 반강제로 결국에는 화이트리스트로 적용된 거래소들이 있어요. 자, 이 화이트리스트로 적용된 거래소들은 이 심사회핑 해킹을 하더라도 그 해커들의 지갑으로 코인을 못 보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블룰 덕분에 어쩔 수 없게 이제는 뭐 해킹을 막았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거는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의 문제다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사실상 유심이 해킹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가 해킹당한 게 아니에요. 유심을 보관하고 있는 거는 통신사의 대리점이라든지 아니면 통신사의 데이터 센터, 통신사의 그런 본점 이런 곳에서 이제는 유심을 보관하고 있는데, 유심 정보를 해커들이 통신사를 통해서 해킹을 했고 그거를 인해서 악이용해서 코인으로 지나간 거지, 애초에 코인 거래소가 보안성이 취약해서 털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유심에 대한 데이터를 해커들이 해킹을 진행을 했는지, 또 특히 어떤 거래소가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주진 않고 있지만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고 하니까, 자, 시장이 발전하고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그것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이용한 범죄가 많았다라고 해서 코인이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교통사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전통금융을 통한 범죄 활동, 다단계라든지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공존해 왔습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심스와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수단도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면 각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위한 규제를 통해서 이걸 막아가면서 공존은 하지만 막아가면서 더욱더 안전한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악재는 결국에는 호재로 전환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스와핑이라고 한다면 이 유심칩을 이용한 사기 행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악재가 시장의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아까 비트마루님, 비트마루님에 이어서 이제 해킹 관련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오픈시, 우리 1위 이제 NFT 거래소죠. 오픈시 해킹 관련 이슈인데요. 오픈시에서 또 한 번 해킹 이슈가 이제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픈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픈시로부터 메일을 받으셨을 텐데요. 뒤에 메일 철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시의 기존 메일의 정식 메일은 team open시.io로 끝납니다. io.로 끝나는데 지금 해커들이 보낸 메일 같은 경우는 team open시. 이제 ll이라는 이제 코드로 이제 이메일이 전송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일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정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오픈시가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는데, 오픈시 입장에서는 지금 너네 지금 외부 링크로부터 이제 피싱 공격이고, 그러니까 오픈시의 공지대로라면은 지금 외부 피싱 메일이나 외부 링크에 낚여서 너네 지금 해킹 당한 거다라고 오픈시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너네 오픈시의 기초적인 결함 코드 때문에 지금 나온 이슈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커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픈시의 기존에 한 달 전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이미 다 오픈시 쪽에 이제 뿌려놨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메타마스크 주소를 다 수집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오픈시 지금 스마트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새로운 오픈시의 새로운 보안,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전에 NFT를 훔치는 식으로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거기 이메일에 수락을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재갱신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NFT를 그 해커들의 지갑 주소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해킹이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픈시 자체의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해킹에 당한 게 아니냐, 지금 보안 이슈가 업데이트 잘 되지 않고 있느냐, 이 이슈에 있어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인 답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킹이 된 이유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이 이제 재계약에 나도 모르게 이메일에 동의를 함으로써 내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내가 메타마스크 주소에 가지고 있는 나의 NFT를 해커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피해 규모
규모가 약간 700 이더리움, 약 이제 30억 정도, 하나 30억 정도의 이제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고 오픈시에서 당연히 온 메일인 줄 알고 이제 클릭을 했을 뿐인데 나의 이제 NFT, 모두 NFT가 지금 다 해킹이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오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그리고 해커들을 지금 잡는 데 있어서는 아직 조금 미흡한 대처를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해킹을 대응하려면요, 일단 뭐 이더 주소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구글 크롬에 연결되어 있는 구글 익스텐션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지갑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오픈시나 각종 이제 지갑이 연결되어 있는 메타마스크 주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다 해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메일 주소로 온 메일 확인해 보실 때 뒤에 끝자리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정말 이게 오픈시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해커들한테 온 것인지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드 구문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뭐 메모장이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곳에서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인터넷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곳에 메타마스크 시드 구문을 잘 관리를 하는 식으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데서 이제 DM이 따로 올 시에 정말 공식적으로 확인된 업체가 아니라면은 잘 모르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으시는 게 조금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픈시도 한번 이슈가 지금 오늘 터졌고요. 그다음 코인베이스도 또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간단하게 코인베이스 이슈에 대해서 한 줄로 정말 요약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만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주문을 잘못 넣었어요. 근데 이 주문이 매도 주문이 그대로 나가서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제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현상이 약 몇 주 전부터 있었고 코인베이스 측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더리움 USD 이더리움을 제가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1 이더리움을 샀는데 제가 그냥 0.1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한다라는 주문을 넣었을 때 이 주문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인베이스의 고급 거래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더리움과 유로 거래로 이더리움 유로로 이제 이더리움 샀는데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매도 주문을 넣었을 때 이게 체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 판매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데 여기에 있어서 코인베이스 나스닥에도 상장되고 굉장히 이제 뭐 1등 정말 전 세계 바이낸스와 이제 견줄 만한 정말 탑 순위에 있는 거래소로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문이 나간 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이용해서 악용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측에는 이걸 지금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정말 한 화이트 리스트 해커가 이제 이거를 이 모든 코드를 공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이게 지금 공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시에 정말 1등 NFT 거래소고 지금 코인베이스도 지금 탑급 거래소인데 이렇게 계속 기술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정말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 기존 전통 금융에서도 카드, 은행 계속해서 해킹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해킹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부분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기적거리고 발견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많이 피해가 되고 앞으로 투자자분들한테 큰 피해가 되겠지만 이게 지금 발견을 하고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문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관련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빠른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게 조금 이런 대형 거래소에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런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악용하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주말간의 악재 중에 하나죠. 지정학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전쟁이 난 거 아니야라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내전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강이 하나 흐르는데요. 그 강을 중점으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친러 성향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친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조금 친한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의 이제 마을과 이제 내전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기사화되면서 자극적인 기사 노출로 인해서 지금 나스닥 시장도 저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우리 코인 시장도 굉장히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일희일비하는 식의 이게 정말 지금 일단은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멘탈 관리 여기에 있어서
있어서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뭐 전쟁을 하지 않는 합의하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얘기가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기존의 투기 자산에서 투자성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편입이 돼서 각종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 시황에 맞게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이슈로 해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거래소와 마켓플레이스 관련해서 두 가지 사기 유형이 지금 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에서는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매도 체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받았는데 그 주소가 잘못 좀 교묘하게 다른 주소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금 한창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관련해서 이 악재도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는요. 그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그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해서웨이에서 그 누뱅크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워렌 버핏이 수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워렌 버핏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악재 기사만 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누뱅크는 친암호화폐 기업이죠. 친암호화폐 기업에 1조 2천억 가량을 추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오늘 그러한 이슈가 나와서 바로 전달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입니다. 이글브록이라는 이런 컨설팅 그룹이 있고요. 이 컨설팅 그룹 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투자 자문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이글브록의 이사와 마이클 알프레드와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전화 또는 이런 편지 회신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렇게 투자하세요라고 한 자문으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와 통화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고요. 비트코인을 좀 이해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어떠한 엔진으로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접목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팩스로 보내달라라고 해서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비트코인을 무조건 안 한다고 했던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서웨이에서 1조 2천억 가량을 투자를 하고 또 워렌 버핏도 투자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변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투자처를 워렌 버핏도 찾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마이클 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과 많은 자문을 진행을 했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준비를 마쳤다라고 본인의 트위터에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올라갈 것은 정말 자신한다라고 하는 트위터도 한번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렇고 각 기관들이 좀 조금 더 눈이 달라진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상당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캐나다 퍼포즈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 ETF입니다. 이 퍼포즈 ETF에서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하루에 1,200개가 갑자기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 상품이 생긴 이래로 최다 유입이다라고 하고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불안 심리는 여전히 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유입은 늘어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나 이 시점에서 워렌 버핏이 지금 이렇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가치,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 있고 앞으로의 가치로서의 암호화폐는 조금 더 좋은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호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미국의 상원의원이 다시 한번 암호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 그 미국의 와이오밍주라고 있습니다. 그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상당히 좋아하는 주이기도 해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를 통한 세금을 허용하기도 했던 나라기도 했었고요. 자, 이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와이오밍 위원이 직접 나와서 이제는 연준도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미래경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어떠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연방준비제도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00억 달러의 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400억 달러의 외화 중에 비트코인도 반드시 편입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정책이고 정말 앞으로의 접목성이라든지 유망성을 봤을 때 그 어딘가에 비트코인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전체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제도은행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큰 비난을 했기도 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 비트코인은 그 어디에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잠재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상당히 기분 좋게 이야기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새로운 크립토맘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크립토맘 같은 경우에는 헤서스 피어스 위원이었어요. SEC 위원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의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로 크립토맘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실제로 그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로 인해서 그 각국 정치인들에게 후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신시아 루미스에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통한 후원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시아 루미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오를 테니 비트코인은 존버하고 나한테 후원은 달러로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좋은 가치는 가지고 있어라, 홀딩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워렌 버핏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거 없이 미국의 의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 비트코인 ETF의 유입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는 바닥 구간이 어느 정도 되고 바닥에서 치고 나가고 가치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들이 더욱더 유입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많이 내려가서 힘듭니다. 그런데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트레이너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으로 인한 전체 투자 시장 악화는 코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치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코인이 이렇게까지 내려갈 이유는 없고 앞으로 더욱더 높이 올라갈 전망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러한 호재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통한 리스크는 없고 더욱더 좋은 호재성의 이슈만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정말 반암호화폐 인사로 유명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투자자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와이오밍주의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도 비트코인의 호들러로서 좀 새로운 크립토맘으로서 부상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이제 우선 트위터 창업자인 이제 잭 토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의 비판적인 부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실패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악재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큰 변동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조금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것, 채굴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VC 투자자들이 초기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거 등등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큰 변동성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비트코인 우선적으로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시장 잘 살펴보시면은 기존에 우리가 작년 1년 전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상승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규제안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성숙해 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 아마 다들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또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 이슈입니다. 에너지 관련 채굴할 때 드는 많은 전력량 소모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뭐 CPU 칩, 뭐 인텔의 뭐 새로운 뭐 그래픽 카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이 이제 탈중앙화 관련해 가지고 초기 VC들 너네가 지금 다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물량을 쥐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슈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면서 지금 VC들의 초기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또한 탈중앙화 부분 DAO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이제 화두입니다. 디파이 코인, DAO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들이 이제 모두 비트코인,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가 공평하게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만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조금 더 개발하고 수정해 본다면은 앞으로 더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잭토시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길 바라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매일 거래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돈과 화폐로 사용하는 이런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 받고 발전해 나가고 규제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게 실천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제 캐시우드는 캐시우드 이제 누님은 지금 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블록 암호화폐를 담고 있습니다. GBTC를 15만 주 매수를 했는데요. GBTC는 이제 그로스케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투자 자산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기존의 GBTC를 미국 현물 ETF로 바꾸자라고 그로스케일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SEC에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SEC에서는 현물 ETF를 계속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GBTC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로스케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로스케일을 운영하고 있는 자산들 그런 코인 목록들 걔네 그 그로스케일의 코인 비중들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분들 한번 포트폴리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 캐시우드는 이 시장 일시적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기술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이런 기술주 메타버스 NFT 관련한 산업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로블록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로블록스를 25만 주 이상 매수를 하는 듯 점점 저가 매수를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업비트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거래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약 4조 이상 거래 대금이 있을 정도로 기존에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 다 합쳤을 때 뭐 11조인데 업비트 하나만 지금 4조 이상 다시 매수세, 회복세, 거래량이 회복세가 붙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3조로 조금 줄어들었지만 지금 비트코인 아마 거래량 보신 분들은 많이들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매도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때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일시적인 이슈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지만 그렇게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최초로 ETF 비트코인 ETF를 가상 펀드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지금 출범했다고 해요. 지금 당장 ETF를 만들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준비위원회들을 출간하고 ETF로 구성된 이제 재간접 펀드, 가상자산 테마의 주식형 펀드 등을 이제 출시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반려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이런 모습들 살펴본다면 앞으로 현물 ETF 조만간 이제 뭐 1, 2년 안에는 조만간 이제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두나무가 이제 가상 거래를 할 때마다 이제 NFT를 발간하는 이런 신용카드 시스템을 이제 발간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 카드가 결합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BC 카드와 업무 협약 MOU를 이제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블록체인이 가장 많이 편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결제 관련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뭐 해외 결제든 이제 국내 결제든 이제 수수료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해외 결제를 할 때 뭐 이더리움으로 산다면은 내가 원화로 산 이더리움의 가치만큼 그대로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겠죠. 수수료 없이. 하지만 우리가 뭐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수수료가 적게 드는 카드도 있지만 보통은 1에서 2% 조금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편하게 이제 진보에 앞서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결제 관련 시스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두나무가 업비트 우리 두나무가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 앞으로 이 시장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가격이 하락해서 많이들 속상해 하시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상심하지 않고 조금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GBTC를 15만 주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레이스케일과 아크인베스트먼트의 포트폴리오는 인터넷상에 다 공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우리 국내 거래소만 보더라도 거래량이 붙는 부분이 매도세에 붙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 안심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를 할 때 NFT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카드사와 협약을 통해서 좀 더 NFT 시장이 실생활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특징주는 상장 코인입니다. 상장 코인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장 코인은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또 매매를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티드랍 코인이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빗썸 거래소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코인이고요. 자, 이 티드랍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상당히 좀 관심이 좀 많았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타 토큰, 세타 퓨엘의 기반이죠. 그 NFT 안에서 세타드랍 NFT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으로 상당히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유명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에 삼성 갤럭시 S22라든지 갤럭시 탭 S8 같은 경우에 예약 구매자들을 통해서 이 세타랩스죠. 세타랩스에서 제공하는 기념 NFT를 증정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자, 이 증정된 NFT는 세타드랍 NFT 마켓 내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보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티드랍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세타랩스와 삼성이 지속적으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티드랍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티드랍 코인이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유망한 코인이겠구나라고 해서 상장하자마자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매수하자마자 또 급락해서 지금 정말 40% 이상 물려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하고 얼마 안 됐습니다. 일봉상의 차트로 보면 지금 4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4시간 봉의 차트에서 보면 이게 이제 대부분 상장 코인들은 상장하자마자 80% 90%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십 퍼센트 갑자기 장대 양봉을 세우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상당히 급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나도 매수해야지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없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급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장세만 일어나서 매도할 수도 없고요. 지속적으로 물려 있는 그런 상황에 멈춰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상장 이전에 거래소 빗썸 거래소에 상장을 했지만 이전에 뭐 유니스왑이라든지 유니마켓이라든지 자, 이런 곳에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그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상장이 될 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차익 물량 실현 매도를 진행을 해야지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급등을 할까? 자, 상장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공시가를 45원으로 잡는다라고 쳐볼게요. 자, 45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싶어서 45원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45원에 매수하고 싶어서 걸어놓죠. 그렇게 했을 때 첫 거래가 일어난 시점으로 갑작스럽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보니까 지금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티드랍 코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장하자마자 처음에 45원으로 시작했다가 얼마입니까? 쭉 올라가서 첫 거래가 69.5원에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한 거래 누군가가 69.5원에 매수를 걸어놓음으로써 첫 번째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미 45원에 시작을 했는데 69원까지 올라가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죠. 자, 매도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장대 양봉만 보고 지속적으로 매수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매도세가 만나면서 거래가 체결이 되고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매도세가 갑자기 나오니까 하락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매수세 유입이 없이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코인들은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자, 보면은 지금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래량 상장하자마자 당연히 개인 투자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다가 다시 한번 나와지고 있죠. 이 거래량이 뭐냐면 여기서 많아진 거래량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본절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미 물량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구간 가장 중요한 구간이 장대 음봉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자, 이 구간을 볼게요. 상장하자마자 급락하고 급등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고 멈췄어요. 그 다음에 어딘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입니다. 자, 이 라인들은 뭐냐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가 구간과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마지막 구간이에요. 도지형 캔들 나오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 안에서 새로운 박스권 그려주는 거 보이시죠? 박스권을 그려주고 그 박스권이 밑으로 뚫렸다. 자, 지지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이젠 지지라인이 이탈된 지지라인은 이젠 저항대 라인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저항대 라인 돌파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이 코인의 가치는
가치의 레벨 다운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이 위까지 저항대 라인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요 50원대 라인까지는 뚫기는 사실상 엄청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이젠 이 안에서 45원 라인과 41원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맞춰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상장 코인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서 45원 라인이 저항대 라인인데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면 이제는 그 위에 다음 저항대 라인까지 50원까지 열려있네. 이 안에서 차익 물량 실현을 봐야겠다라고 할 때는 매수해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상장하자마자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닥이니까 매수하겠다. 이런 식의 매수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상장 코인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상장 코인을 매수했는데 지속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네요. 어떡하나요? 물론 예전에 누사이퍼처럼 1000%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작하자마자 거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올라갔어요.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할 때 여기서는 차익 물량 실현을 해야겠다. 언젠가 반드시 하락은 나옵니다. 상장 코인은. 실제로 누사이퍼도 1000% 이상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장 코인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스캘핑 단타로만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완벽하게 하락을 했을 때 저항대 라인 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매수세, 손바뀜 현상이 나올 때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상장할 때 절대 노리지 마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주 티드랍 코인이었는데요. 비트마루님께서 항상 상장 코인 들어가시는 거 주의하셔라라는 말씀 주십니다. 상장 코인 매수하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속적으로 좀 물려있는 분들께 왜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 매도세가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특징주는 이제 리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이제 리플이고 어제 한번 다시 리또속을 한번 보여준 그런 코인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왜 제가 리또속이냐고 했냐? 일단 어제 리플에 대한 이제 호재가 하나 떴습니다. 미국 증권거래 리플 소송에 의해서 비공개 문건이 공개됐다. 이게 리플에 유리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에 뭐 퍼킨스 콜이라는 이제 리플 측에 뭐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토큰을 판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두 번째 메모에는 XRP가 연방법에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뭐 그런 조언이 담겨 있다. 여기에 있어서 리플 측은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뭐 이게 정말 유리한 자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 이게 애매모호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 SEC와 기존에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애매모호하게 자신들 거를 보았을 때도 이게 증권으로 발행될 여지가 조금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있어서 SEC가 오히려 이 점을 이제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호재가 조금 뜨면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정말 중요한 호재라면은 정말 재판장에 가서 막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이제 공개를 하지 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조금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 리플 홀더들에게 이렇게 조금 군침을 흘리게 하는가. 이게 우리 기존에 봤던 거의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리플 재단이 정말 전 세계 리플 홀더들을 대상으로 조금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정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제 좀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장세 속에서 그나마 조금 오른 코인 중에 리플이 약 한 4%, 5% 정도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약 1,500원까지 이제 약간 동전에서 지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현재 가격은 960원으로 다시 동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리또속이라는 말이 정말 잘 맞을 만큼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적으로 호재를 잘 읽어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정말 누가 읽더라도 정말 이게 호재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게 완벽한 호재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가격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많이 흘러내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오늘 또 뭐 SEC는 뭐 리플 소송에서 큰 실수를 했다라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오늘 차트를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뭐 0.5% 뭐 상승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리플 홀더분들 8월에서 9월 리플 소송이 결과가 딱 나오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이런 일회성 뭐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언론 호재에 있어서 리플을 매수한다. 호재를 듣고 리플을 매수한다. 일단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재를 듣고 뭔가 종목을 매수하는 것, 그 호재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전망 정도로 체크할 수는 있지만 그 호재만을 듣고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리플 지금 현재 흐름 어떤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리플 가격 보시면 어제 1,00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960원, 약 외화로는 0.79달러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외화로 이제 저항선 라인은 0.8달러 정도에 굉장히 많은 물량 걸려 있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뚫지 못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은 아시다시피 지난 이제 상승장이었던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구간 11월 8일부터 지속적으로 쭉 하락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기랑 같이 맞물려서 조금 상승을 해주고 지금 현재는 지금 박스권 구간에 지금 잘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단의 저항은 약 1,020원 정도에 계속해서 저항대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960원인데 만약 95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기존의 매물대가 조금 짙게 있는 지금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은 이 매물대죠. 약 900원부터 950원 라인. 지금 현재도 약 여기 매물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추세 라인에 여기 밑에 밑꼬리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여기 밑에 매물대가 없는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 보시면 이평선이 21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있고 5일선도 여기 있고 그다음 60일선 또한 모여 있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 구간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RSI 비율 같은 걸 봤을 때는 지금 매수세, 매도세가 거의 공존하는 5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방 관점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정말 큰 낙폭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또 리플 소송 비공개 문건이 나왔는데요. 결정적인 문건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리토 속에 또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매매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늘의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코인은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겁니다. 이 코인을 왜 도대체 추천을 할까?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거의 뭐 상장 페이지의 수준을 밟고 있는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코인이에요. 바로 바이오 패스포트라는 코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 바이오 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제휴협약 체결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코인이냐면 병원 진료 기록을 추적하는 코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항상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쓰러져서 응급실을 급하게 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부터 앓고 있는 지병이 있었다. 제가 정신이 없으면 그거를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그 병원에서는 그거에 맞는 처방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보안상의 이유로 서로 간의 진료 기록이 공유가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을 잘 만들고 그런 블록체인 안에서 이런 진료 기록에 대한 공유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는 메디블록과 비슷한 코인이고요. 자, 실제로 병원 기록을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뭐 바이오 여건이라든지 바이오 증명서 이런 거를 통한 내 건강 상태를 누구든 허락받은 사람, 허가받은 사람이 보고 그거에 맞게 알맞게 진료할 수 있도록 만든 상당히 좋은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카카오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서 정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런 코인을 왜 추천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이 나왔고요. 바닥 라인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흘러내리면서 이전의 라인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최고 바닥 라인인 이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 여기 제가 네모로 표시해 놓는 이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 왜 반등이 나와주고 있냐? 이 구간은 예전에 한번 멈췄었던 지지 라인이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 내려갈 때도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요. 그 라인이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었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가다가 지지 라인으로 바뀌고 여기서부터 탄력을 받아서 올라갔던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승 했었던 이전의 구간까지 그대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슈로 인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파트너십 체결 이슈로 인한 상승을 그대로 내려가고 바닥 라인을 지금 확보했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서 상승을 한번 하고 튕겨 올라가고 다시 한번 하락 장세는 나와주고 있지만 이 하락 장세가 예전에 다시 한번 멈췄던 구간, 이 라인에서 지지 라인을 올려놓고 여기서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바닥 라인을 찍고 올라갔을 때 데드캣 바운스든 아니면 찐 반등이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 62동 평균선의 추세
중장기적인 저항대 라인과 아니면 혹은 예전의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지금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구간은 한번 찍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을 한번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구간이 40.5원 구간입니다. 이 라인에서 조금씩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고 손절가 라인은 짧게 가져갈게요. 한번 음봉이 나오고 그 라인을 돌파했던 구간들이 있죠. 손절가 라인은 35.5원까지 가져가시고요. 목표가 라인은 크게 올라가서 1차 목표가는 54원 라인,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쭉 올라가서 70원까지 갈 건데 54원을 돌파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제가 이 방송에서 특징 코인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미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는 코인들을 좀 위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패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이 나온 뒤에 지금 현재 좀 관심에서 소외됐던 코인인데요. 지금 또 한번 바닥 다지기 구간에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후에 또 한번 리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코인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공략주를 한번 가져오고 나와서 한번 뜯어 먹었던 코인인데 한 번 더 뜯어 먹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탈중앙화 거래소 뭐 기능을 구현해서 뭐 이것저것 뭐 신용 없는 탈중앙 환전과 결제 서비스를 뭐 목표로 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뭐 코인 마켓캡에서는 4,400억이라고 하고 코인 개코에서는 2,549억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맞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너무 규모가 작은 코인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기존에 이것저것 막 이제 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제가 과거에 그때 공략주로 가져올 때 이제 보여드렸던데 이 구간에서 아마 여기까지 해서 약 한 50% 정도 아마 많은 분들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패턴을 그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을 그려주다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차트를 조금 주의해봐라, 주목해봐라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지금 뜯어먹을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 봤을 때 지금 상승 패널 안에 잘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 패널 안에 잘 들어와 봤고요. 지금 최근에 한번 눌렸는데 전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살짝 내려온 눌림목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면 21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올라가 있으면서 아직 추세 라인 깨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RSI 비율 또한 지금 마찬가지로 매수세 지금 한 60선 정도에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아직 매수세에 좀 더 유의한 위에 매수 우위에 이제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살짝 눌린 이 부분 살짝 보시면은 지금 이 기존에 매물대에 지금 살짝 눌려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방에서 지금 잘 지지해주면서 패널 안에 잘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한번 매도 시그널 나왔어요.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뜯어먹을 수 있는 이중 천장형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의 이제 추천하는 목표가는 약 2,500원 부근에서 이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5%에서 마이너스 10%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2,780원 정도, 2,800원, 2,780원에서 2,800원 라인을 1차적인 매도가, 그 다음에 만약 그 위에 잘 뚫고 간다라고 하시면은 그 반익절 하시고 나머지 익절 구간은 그 상방에서 익절하시는 등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세선도 지금 굉장히 60일선도 잘 올라가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업비트 기준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뜯어 먹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이버 네트워크 역시 코인 트레이너님께서 과거에 또 한번 수익을 보셨던 코인인데요. 지금 현재 한번 다시금 전고점 재돌파 시그널이 나왔고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 장세에서 우리가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투자 조언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